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온라인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유리함수까지 나갔을 건데, 무리함수보다는 이제 뒤에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의 수 저와 같이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끝나면 다시 무리함수로 가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지필평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수행평가와 뭐 각종 경시대 뭐 바쁜 와중인데요. 그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의 수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일명 노가대로 차근차근 꼼꼼하게 제가 한번 풀이를 한번 적어볼까요? 좀 황당하지만 차근차근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건이든 정확한 추측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한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1713년에 출간된 확률론에 관한 저서 추측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갑자기 당황했죠? 예. 영상이 이제 미래엔 교과서에 있는 데에서 있길래 제가 가져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르누이입니다. 예, 혹시 수학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와 소바는 수학자에 관심 있다 베르누이에 그러면 저한테 조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 봅시다. 예, 먼저 생강열기 한번 봐볼까요?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나요? 컵케이크 3가지와 아이스크림 2가지가 준비되어 있대요. 여기서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나요? 생각 같아서는 뭐 컵케이크 3가지 다, 아이스크림 2가지 다 가져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컵케이크는 A, B, C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1, 2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 컵케이크 A를 선택하는 경우, B를 선택하는 경우, C를 선택하는 경우. 또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나는 아이스크림 선택할래 1번. 아니면 2번 아이스크림 선택할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경우의 수를 구하면 총 5가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5가지 경우를 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게 뭐냐?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에 적을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더하기로 가는 것입니다. 컵케이크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닐 때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강조를 둘게요. 동시가 아니다. 그럴 때는 일명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합의 법칙,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합의 법칙 무엇이냐? 여러분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는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제 1번 한번 해결해 보게요.
예제 1번 과연 뭐냐? 문제 읽어보세요. 네. 자연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자연수니까 1부터 가야 되죠. 기준을 잡읍시다. x를 처음 1 되나요? 그죠? 1 더하면 2죠.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1, 2도 되나요? 3. 1, 3도 되나요?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있고 x가 2일 때를 한번 찾아봐요. 되네요. 2 되나요? 돼요. 그 다음 3, 1 되나요?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더해주면 6가지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없겠죠. 합이 2이면서 합이 3이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예, 어려워하지 말고 또 넘어가 봅시다. 네. 합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 합의 법칙은 뭐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면 둘이 어떻게 알아? 더하라는 것입니다. 네. 되겠나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뭐 하라고요? 더하라. 아까 우리 한 거 있죠? 컵케이크 3가지, 아이스크림 2가지를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만 구하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더하기. 합의 법칙 이용하자 이거입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합을 했으면 우리는 또 뭐도 해야 될까요? 이제 곱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곱 어떻게 하느냐? 곱의 법칙은 과연 무엇이냐? 그 생각 열기부터 가겠습니다. 교과서로는요. 네. 262페이지 같은데 이게 교사용 교과서입니다. 네. 여러분 거 책도 좀 페이지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네, 지워야 되겠다. 틀릴 수 있어요. 맞아요. 틀릴 수 있어. 네. 여러분은 책을 찾아봐서 이 아이스크림 또 나왔습니다. 컵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봐봐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동시에 택하는 경우를 구해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천천히 해보게 아이스크림은 A, B, C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컵케이크가 A, B, C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도 살 수 있지만 또 모두 살 수 있는 거예요. 컵케이크도 살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A라는 컵케이크를 사고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사는 경우 있겠죠. 또 만약에 B를 산다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C를 산다면 이렇게 사는 경우 총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컵케이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아이스크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걸 곱하기로 해서 몇 가지예요? 6가지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풀이는 무엇이냐? 이런 풀이 여러분들 좀 많이 볼 건데요. 수영도입니다. 수영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2가지 방법 다 알아야 돼요. 수영도로 해결을 하는 방법, 일명 노가대로 다 구하는 방법이고요. 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절하게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도란 무엇이냐? 있죠. 사건이라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그리고 수형도 한자, 나무까지 모양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친절합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해본 것입니다. 또 한번 살펴봅시다.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랑 다른 건 뭐예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라.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 3번하고 4번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분 일과제도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뭐 방학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고 뭐 끝내는 시간이 아니고 아주 사실 말하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2년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이 남은 이 기간입니다. 2년 뭐 짧다고 생각하면 진짜 짧은 기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을 뭐 게임을 한다거나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많은 시간을 뭐 들인다거나 그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이팅 해봅시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겠어요. 저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화이팅 해봅시다. 알았죠? 저도 이렇게 빈 교실에서 지금 사실 수요일입니다. 내일 강의를 찍을 걸 도저히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칠판을 이용하고 싶은데 칠판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강의 수업 시간 중에 저는 이렇게 열심히 아침 1교시, 2교시 수업하고 3교시째 이렇게 또 온라인 수업을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진짜. 질문이 있는 내용은 제 채널에 와서 질문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부담 갖지 말고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배우고 저도 성장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화이팅을 해봅시다. 그 다음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정지해놓고 문제 풀어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정지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꽃병 두 개가 있고요. 장미가 4송이 있습니다. 꽃병에는 장미를 꽂기 위해서 꽃병 한 개와 장미 한 송이를 동시에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용도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곱의 법칙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꽃병 두 개는 꽃병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장미 4송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로 하면 돼요? 곱의 법칙 이용해서 한 꽃병에 뭐 4가지 이렇게 1번 장미, 2번 장미, 3번 장미, 4번 장미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사실은 있겠죠. 또 이 노란 꽃병에도 이런 4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8가지 수용도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을 가도록 합시다. 문제 4번 민서라는 친구가 있네요. 서로 다른 티셔츠 뭐 티셔츠, 바지, 점퍼 4개, 3개,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입어야죠. 하나씩 각각 하나씩 선택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티셔츠는 몇 가지? 4가지. 바지는 3가지. 점퍼는 2가지를. 각각 택해서 입는다는 건 뭐예요? 동시에 입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24가지. 이렇게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려운가요? 안 어려운가요?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라. 그 다음은 예제 2번과 문제 5번의 등장입니다. 예제 2번과 문제 5번. 네. 문제만 푸니까 좀 심심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것들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뭐 이런 친구들 한번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사례를 뭐 조사해봐도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히 한번 뭐 조사해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사해봐도 되고요. 또 이런 경우 한번 찾아볼래요? 경우의 수가 사용되는 아이고 스포츠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경우의 수가 이용되는 거. 물론 수학 문제 풀 때 이용되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경우, 예, 그런 것들 조사해서 저에게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면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또 한번 가봅시다. 예, 가봅시다. 아하, 200의 약수의 개수. 우리는 언제 배웠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을까요? 한번 해보게요. 200은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 2 곱하기 100. 그럼 다시 2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5. 2 곱하기 5.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뜬금없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이 단어에서. 구해봅시다. 양의 약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공식으로 막 있었을 거야. 지수 3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아마 구했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4, 3, 12. 사실은 이게 왜 나온 건가요? 왜 나왔을까? 그렇죠. 왜 나왔을 거냐면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야 아마. 곱셈 표를 만들었을 거야. 어떻게 만들었냐? 2의 세제곱은 어떻게 했나? 약수가 이렇게 될 거야.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 다음 1, 5,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는 1 곱하기 1, 여기는 1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이것들이 다 뭐가 되나요?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겠어요? 전부 이걸 하면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양의 약수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왜 이 단원에 나온 걸까요? 그렇죠. 곱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위에서 하나를 뽑고 아래에서 하나 동시에 일어나 이게 총 위에서 몇 개를 뽑을 수 있어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중에서 하나를 택해. 뭐 아이스크림 4개 중에 하나를 택해. 이런 거랑 똑같아. 4개 중에 택해. 넷 아래 1, 5, 5의 제곱에서 하나 택해. 2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택해야 돼. 그래서 이 단원에 나온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54 간단하게 뭐 원래는 이렇게 중학교 때는 했을 거예요. 2인 4, 2, 7에 14, 3, 9, 뭐 3, 3 그래서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했는데 뭐 6, 9, 5, 14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셈표 만들면 2,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총 2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8개 216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뭐 빠르게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우리 같이 가보는 거예요. 네, 힘들어하지 말고 가봅시다. 예, 가봅시다. 아, 그림 멋지네요. 뭐 야영장, 대피소, 정상. 아, 저도 등산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등산 산에 오르는 거 너무 힘들잖아. 또 이런 생각도 가져요. 왜 내려올 곳을 올라가는지 이런 생각도 같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올라가면 기분도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걷는 건 좋은데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거는 그러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나왔어요. 예. 네, 사설이 길었고요. 문제 한번 봐봅시다. 뭐냐 문제. 휴양림 있네.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가는 길을 3가지. 뭐 이런 4가지 여기 있네요. 3가지가 여기에 있고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가는 게 4가지. 야영장에서 바로 가는 게 2가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3지점 중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 정상 가는 경우. 그래, 좀 지우고 한번 해보자.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경우. 그 종이 쳤습니다. 3교시가 끝난 종인데 쉬는 시간에 뭐 촬영해 봅시다. 끊으면 흐름 끊기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에서 먼저 이렇게 볼게요.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가는 거는 몇 가지 경우예요? 3가지 있죠. 그 다음에 대피소에서 정상까지는 몇 가지예요?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야영장 가서 대피소 가서 끝나면 안 되죠.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돼? 대피소에서 정상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되겠죠. 곱의 법칙. 그 다음에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가는 방법. 그러면 이거는 1번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2번은. 첫 번째, 야영장에서 대피소 거쳐 정상 가는 경우 12가지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가는 경우가 바로 있죠. 이런 경우는 몇 가지요? 2가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야영장에서 대피장 가서 정상 가고 야영장에서 정상 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1번과 2번이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뭐겠어요? 그렇죠. 합의 법칙이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와, 합의 법칙.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더하기 2가 14가지입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주 시끌시끌하네요. 수업이 끝나서 쉬는 시간이어서 아주 활기차입니다. 빨리 온라인 끝나서 다시 활기찬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라 안팎으로 치료제, 백신 뭐 이런 말도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뉴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백신이 없는 겨울이 될 거다. 올 겨울에는 모임을 줄여라. 모임을 갖지 마라. 모임 없는 겨울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저희 좀만 참고 화이팅 합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문제 6번으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네,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저는 잠깐 기다릴게요. 신기한 모양이 막 이렇게 있네요. A, B, C, D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됐는데, 재밌습니다. 이게 도로망이랍니다.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A에서 D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단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봐. A에서 B를 거쳐 D를 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 뭐 있겠어요? A를 거쳐 B를 거쳐 C를 거쳐 D를 가는 경우도 있겠고, A에서 C로 가서 D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A에서 C로 가서 B로 가서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A, B, D 이 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 세 가지. 이게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동시에.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 B에서 C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 C에서 D는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두 가지. C에서 D는 한 가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 몇 가지예요? B에서 D는 세 가지, 6가지예요. 근데 1, 2, 3, 4 이런 거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총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순열을 해볼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순열 같이 해볼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저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요. 복습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될까요? 일일 과제도 하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다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